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출문제 11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빠르게,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해하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그럼 자,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1번 문제. 바로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 점 3,-4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요. 너무 쉽죠? x축으로 2만큼 움직였댔으니까 점좌표는 5,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댔으니까 점좌표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럼 5, 마이너스 5인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식은요? 라고 했어요. 직선의 이동은 우리는 항상 식으로 문제를 풀죠.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으면 x 대신 x 플러스 2 대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움직였으니까 y 대신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말 그대로 x 대신 x 플러스 2 집어넣으니까 x 플러스 2 더하기 y 대신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y 마이너스 3 거기에 마이너스 2는 0이요. 그러면 x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3은 0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겠네요.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성우, 재환, 재훈이가 직선 2x-y 플러스 3은 0을 평행 이동 또는 및 대칭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게 말한 친구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우는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원래 그래프와 겹치는군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거는 평행 이동을 해도 되지만 상황이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직선식을 보니까 y는 2x 플러스 3이죠. 그럼 이때 얘 기울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기울기가 지금 2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였으면 결국 기울기가 2짜리인 걸 말하는데, 얘도 기울기가 2니까 얘는 당연히 평행 이동하면 원래 그래프로 그대로 겹쳐진다. 그럼 성우는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2번 문제, y축으로 대칭 이동한 그래프는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원래 그래프만 그려봐도 상황을 볼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저 그래프는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편이 3인 걸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시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는요, 결국 y축으로 접어서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얘는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재환이도 옳은 말을 해줬구나. 세 번째 경우입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그래프와 수직으로 만나느냐 라고 했어요. 그래프가 수직으로 만나는지에 대한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냐 확인하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y는 x에 대칭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x랑 y랑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2y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 될 거고요. 얘를 다시 y는 하고서 바꿔주니까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인데 원래 기울기는 2요. 그럼 얘네 둘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1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훈이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성우와 재환이만 맞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x-3제곱 플러스 y-a제곱은 16을 x축에 대칭 이동한 다음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일단 원은 움직일 때 중심 좌표로 움직이니까 3,a면서 반지름이 4인 원이 있는데, 이때 여기서 x축에 대칭 이동했대요. 그럼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면 되겠죠? 그럼 3,-a 그리고 반지름은 그대로 4요. 근데 이때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졌대요. 그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졌으면 3, a 플러스 2요. 그리고 반지름은 4짜리가 되겠죠. 근데 이때 이 원이 뭐 한다고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때랬어요. 어떤 원이 y는 x에 대칭한다는 소리는 즉 그 직선이 원의 중심좌표를 지나가라 라는 소리겠죠. 그럼 3, a 플러스 2를 y는 x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소리니까 그럼 결국 3과 a 플러스 2가 같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학생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서 많이 착각하는 문제가 y는 x에 대칭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y는 x에 대칭을 시킨 원이 아니라 이 원 자체가 y는 x에 대칭이다 라는 문제를 이용하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 도형을 오른쪽 도형으로 이동시킨 이동에 대해 세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이동이 지금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확인을 하자는 소리겠죠. 상황을 보니까 평행 이동도 했고요. 대칭 이동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평행 이동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얘 그림이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어 라고 먼저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 도형이 다시 한 칸 내려와서 얘가 지금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 라고 먼저 해석을 할 건데요. 그럼 이 소리는 뭐냐? 첫 번째 먼저 해준 거는 x축으로는 마이너스 왼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1 y축으로도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이동을 먼저 할 거고요. 근데 이 그림이 지금 뒤집어졌죠? 색깔을 다르게 얘가 지금 그림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는 뭐야? 두 번째 행동은 결국 나는 y축에 대칭 이동을 했어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1번, 2번 순서로 해석을 해준 거니 이 행동에 맞춰서 다른 옳게 말한 친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태영이는요 점 2,3은요 라고 했어요. 그럼 2,3은 맨 처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지금 1,2가 될 건데 근데 그 점이 y축에 대칭을 시키자 라고 했어요. 그럼 y축에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1,2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태영이는 옳게 말한 친구야 이렇게 말할 거고요. 두 번째 직선을요 다시 이렇게 움직여지겠냐. 그럼 직선은 우리는 직선대로 움직여야겠죠. 그러면 식으로 그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첫 번째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으면 x 대신 x 플러스 1 대입 y 대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으니까 y 대신 또 y 플러스 1 대입 거기에 플러스 1은 0이어 써지겠네요. 그럼 얘는 계산하니까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어 이렇게 되었는데 두 번째 거기서 뭐 하겠다? 얘를 y축에 대칭시키자. 그럼 x의 부호가 바뀌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요. 식을 좀 더 이쁘게 정리하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요. 그러면 이게 맞구나. 그럼 지민이도 옳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 번째 원의 방정식이 다시 원으로 이렇게 움직이겠는걸? 라고 질문했으면 중심좌표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정국이의 지금 중심좌표는 표준형으로 만드니까 x-1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에 블라블라 이렇게 갖다 쓰다 보니까 그럼 이때 정국이의 중심좌표는 지금 1, 마이너스 2였어요. 이렇게. 그럼 이 행동을 다시 첫 번째 행동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얘는 지금 0, 마이너스 3이요. 근데 그 점을 다시 뭐 하겠다? y축에 대칭 이동시키겠다. 그럼 그대도 0, 마이너스 3이요. 근데 두 번째 이 원은요. x 표준형을 만드니까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인 블라블라. 그럼 이때 얘 중심좌표는 0,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옮겨진 이 0, 마이너스 3이 같구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동하겠는걸 이라고 했을 때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국이도 맞겠네요. 그럼 결국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은요? 라고 했어요. 집합은 분명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겠죠? 그럼 방정식 x-1은 0의 해의 모임. 이거의 해는 0과 1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으니 당연히 집합인 것은 1번이에요. 이렇게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바로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때 삼지창 표시가 돼 있으니 A라는 집합의 스몰 a 얘를 원수로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고 당연히 이때 A가 집합 A의 원수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 옳은 말이 되겠어요. 두 번째 A가 B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하죠. 그럼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됐다. 니은도 옳은 말이요. 세 번째 디귿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이다. 틀린 말이 될 거고요. 네 번째 리을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는 소리는 두 집합 A와 B에서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다. 오대도 옳은 말이겠네요. 그럼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인 4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 우리 집합 배울 때 가장 먼저 해보는 행동이죠. 어떤 집합의 연산을 결국 조건제시법으로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근데 이때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A 교집합 B는요, X가 A에 속해 있고, 그리고 X가 B한테 속해 있어요. 얘는 옳은 말이고요. 합집합은요, X가 A에 속해 있거나 또는 이란 말을 꼭 써야 된다는 거죠. X가 B에 속해 있습니다. 네, 얘도 옳은 말입니다. 세 번째, A의 여집합은요, X가 전체 집합에 속해 있고, 그리고 A에 속해 있다가 아니라 속해 있지 않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9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의 두 부분 집합 A는 1, 3, 5, 7, B는 1, 2, 3, 6에 대해서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랑 같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전체 U의 부분 집합 C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우리 기출 많이 풀면서 하는 행동 많이 봤었죠. 이제 이런 문제.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랑 어차피 같으려면 A를 무조건 다 데리고 있는 1, 3, 5, 7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요, 1, 2, 3, 6이랬으니까 1, 2, 3, 6을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된대요. 그럼 나머지 모자란 것들을 C가 채우려다 보니 1은 같고요. 2가 없으니까 위에 쪽에 2 채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도 없으니까 위에 쪽에 6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아래쪽은 3 있고 5 없고 7 없으니까 5, 7까지 챙겨주셔야겠네요.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예요? C는 원소 2, 5, 6, 7은 반드시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2, 5, 6, 7 얘네는 반드시 데리고 있어야 되니 나머지 1, 3, 4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 즉 2의 세제곱계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즉 C가 될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8개인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봅시다. 네, 10번 문제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벤 다이어그램의 어두운 부분으로 집합을 나타낸 것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연산이 3개나 있으니까 결국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렸으면 또 영역을 그냥 번호로 쓰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영역이 있대요. 그럼 지금부터 확인할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 우리는 A차 B 말하는 거죠. 그럼 A차 B는 순수한 A를 말하는 거니까 2, 5 이렇게 눈으로 보이시겠죠. 거기에 교집합 A 교 C의 여집합이면 당연히 A차 C 그러면 순수한 A, C를 제외한 거니까 2, 3 그럼 결국 얘랑 겹치는 거는 2번 하나만 남는데 당연히 색칠되어 있는 건 1, 4, 5, 7, 8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아니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그러면 A 합집합의 B의 여집합 얘 같은 경우는 좀 줄여놓고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연산으로. 왜냐면 바로 찾기가 좀 귀찮아서 A 합집합이 똑같으면 얘는 묶어줘서 A 합집합에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그럼 이때 얘는 A 합집합에 B 합 C의 여집합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고서 번호를 세울게요. 그러면 A는 2, 3, 4, 5고요. 그럼 2, 3, 4, 5 거기에 합집합 B 합집합 C는요 3, 4, 5, 6, 7, 8인데 그거의 여집합이랬으니까 1, 2요. 그럼 얘네를 합치면 1, 2, 3, 4, 5가 다 되겠죠. 그럼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번 보기도 아니에요. 3번 보기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번에는 1번 보기랑 똑같죠.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보이면 그냥 차집합이니까 번호로 그냥 바로 갖다 씁시다. 그러면 C에서 A를 빼준댔으니까 7, 8 합집합 C에서 B를 빼준댔으니까 그러면 5, 8 그럼 얘네를 지금 합치니까 5, 7, 8이 되어야 되고요. 그럼 5, 7, 8은 지금 저 보기에 맞는 게 아니니까 3번도 제외해요. 4번도 보니까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이번에도 난 차집합으로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C, 차 A 아까 7, 8 C, 차 B, 5, 8 근데 이번엔 얘랑 뭐 한 거 찾으래? 겹치는 거 찾으래요. 그럼 얘는 8번 되는 거니까 4번도 아니겠네요. 그럼 당연히 답은 5번일 건데 5번도 확인 들어갈게요.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줄이기가 뭐 하니까 얘도 연산기호를 갖다 쓴다면 C 교 아니 선생님 실수요. C 합이 똑같으니 C 합의 A 여 교집합 B 여집합
그러면 이때 얘는 다시 C 합집합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다시 C 번호는 4, 5, 7, 8이요. 근데 거기에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1, 8이요. 그럼 결국 얘를 합치니까 답은 당연히 5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조금 귀찮아 보이는데 연산을 줄일 때의 과정과 그리고 그냥 번호 갖고 쓰는 과정 이런 거를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32개, A 집합은 25개,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2개. 근데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서술형 쓰는 거 계속 연습했었죠? 다시 한번 쓸게요. N, A 합집합 B의 개수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럼 그거는 N, A 플러스 N, B에 거기에 마이너스 N, A 교집합 B여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때 이 합집합이라는 애가 전체 집합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얘 갖고 첫 번째식 하나. 그럼 전체 집합이 32가 NA가 25 더하기 NB가 12 거기에 마이너스 NA 교집합 B요. 그래서 결국 얘기해주는 건 NA 교집합 B가 얘를 더해준 지금 37이고요. 그럼 얘 값은 5 이상이다. 두 번째 과정 교집합은 A 집합의 원소 개수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고 또 교집합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집합의 개수는 A 집합의 개수인 25개보다 작거나 같고요. NA 교집합 B의 개수도 12개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결국 NA 교집합 B의 개수는 5개 이상 12개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5고요. 최대값은 12요. 그럼 걔네들을 더해달랬으니까 답은 17인 2번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을 fx라고 한대요. 이번엔 모든 원소의 곱을 fx라 하자. 근데 집합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있었을 때 이거의 부분집합 중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1, A2, A3 이렇게 31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들 다 곱한 것들을 또 곱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앞에 쪽에서 합에서 비슷하게 했던 문제랑 얘는 그냥 합이 곱으로만 바뀌어진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결국 뭐야? 원래 생각을 하다면 2 혼자 있는 거 2의 제곱 혼자 있는 거 2의 세제곱 혼자 있는 거 2의 4제곱 혼자 있는 거 2의 5제곱 혼자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시 2랑 이렇게 엮여지는 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2가 몇 번 곱해질 건지 2의 제곱은 몇 번 2의 세제곱은 몇 번 2의 4제곱 2의 5제곱 몇 번 곱해질 건지를 확인을 하고 싶다고요. 근데 이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끝에 쪽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2가 몇 번 곱해지는지에 대해서는 2를 반드시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갖고 있으나 마나인 결국 얘 갖고 만들어지는 개수 2의 4제곱개 이만큼이 2가 곱해지는 개수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2가 곱해진 건 2 곱하기 2의 4제곱개만큼 얘가 지금 곱해지자. 아, 선생님 실수요. 그러면 2가 2의 4제곱인 16개만큼 곱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고요. 그럼 거기에 곱하기 다시 또 얘기하면 2의 제곱도 얘도 지금 16개가 곱해지자. 또 2의 세제곱도 16개가 곱해지자. 2의 4제곱도 16개가 곱해질 거고 2의 5제곱도 결국 16개가 곱해지겠다. 근데 우리 지소법칙 배웠었죠? 그러면 밑이 똑같았을 땐 곱하기요 라고 바뀌어졌으니 얘는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자체를 전체 16제곱 해준 거랑 똑같겠구나. 그럼 1부터 우리가 지금 5까지 더하면 15. 그러면 2에 15 곱하기 여기에 16. 즉 15 곱하기 16만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5, 6에 30, 5, 1은 5, 그럼 8, 6, 1은 6, 1, 1은 1. 그러면 얘는 지금
240, 즉 2의 240제곱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K는 240인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라는 집합은 x는 n과 서로소인 자연수를 지금 우리는 x라고 얘기를 하겠대요. 그러면 A2라는 건 당연히 2와 서로소인 자연수고요. A3는 3과 서로소인 자연수래요. 근데 A4는 그러면 4와 서로소인 자연수인데 이때 얘네들의 교집합을 찾으래요. 근데 교집합은 연산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교환법칙이 가능하죠. 그러면 A4, A2, A4 그리고 A3 이렇게 쓰다 보면 2와 서로소인 자연수와 4와 서로소인 자연수는 당연히 우리는 2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똑같이 바꿔줄 수가 있을 거고 그럼 결국 2와 3과 서로소인 자연수의 교집합을 우리는 AK라고 했었을 때 이때 이 K를 만족시키는 30 이하의 자연수를 찾으래요. 그럼 뭐야? 이야기가 뭐냐면 2와도 서로소고 3과도 서로소인데 우리가 서로소인 건 항상 어떻게 찾았어요? 어떤 수의 소인수가 겹치지 않으면 된다고요. 소인수가 겹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때 이 K의 존재 조건은 뭐냐? 소인수 2와 소인수 3을 둘 다 댔고 있는 즉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 즉 이때 A가 1 이상 B가 1 이상인 이런 형태의 숫자꼴로 되어 있으면 그때 얘는 결국 A2와 A3의 교집합이 K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K가 될 수 있는 수는 첫 번째 A가 1이고 B가 1인 6과 두 번째 A가 2이고 B가 1인 12와 세 번째 A가 1이고 B가 2였을 때 9이 18과 네 번째 A가 3이고 B가 1이었을 때 24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결국 이때 이 K가 존재하는 값 얘네들을 모두 다 합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합치면 30, 30 더해져서 결국적으로 60 나오시겠네요. 그럼 답은 3번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서로소 우리 앞에 쪽에서도 했었지만 서로소는 그 어떤 수의 소인수가 겹치지 않게 만들어주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명제 x가 2보다 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거에 부정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학생들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형광펜을 써봅니다. 부정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되냐면 부정을 할 때는요 전체 집합은 부정을 하지 않는다예요. 전체 집합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은 우리는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만 부정을 시켜주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전체 집합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체 집합이 누구냐? x가 2보다 크다. 얘가 지금 전체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절대적으로 부정을 하지 않고 그럼 얘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어떤 실수를 부정해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때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야? x가 2보다 큰 이걸 먼저 찾아줄 거고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때 얘가 작거나 같다. 그럼 결국 답은 4번 이렇게 징크를 할 겁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전체 집합은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 하자. 근데 P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때 P의 진리집합은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Q의 진리집합은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결국 이 상태에서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 그리고 마이너스 a인데 이때 절대값 x가 거리가 더 커야 된대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not p가 q이기 위한 조건을 찾으래요 라고 했어요. 그럼 not p가 q가 참이 된다라는 건 not p는 다시 얘가 지금 p니까 그럼 not p는 수직선으로 마이너스 3보다 작고 4보다
크다인데 이때 납피가 Q한테 포함이 되려면 이 Q가 얘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저기서 포커스를 하나 잡아놨던 게 중심을 0에서 떨어진 거리였잖아요. 그럼 0에서 떨어진 거리가 얘가 더 가깝죠. 그럼 마이너스 A가 A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비교할 건 A랑 4랑 비교를 하는 것보단 얘만 비교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결국 A 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값을 찾아서 이때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1, 2, 3 이렇게 하는 3개. 그러면 답은 3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그럼 충분 조건이면 P가 Q한테 화살표를 줘야 되고 Q한테 화살표를 받을 수 없는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1번 보기 봅시다. A, B가 양수예요 라는 거는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라는 소리고요. Q의 진리집합은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와 같대요. 이때 진리집합은 A, B가 부호가 같거나 아니면 0이어도 됩니다 라는 거겠죠. 그럼 뭐야, 벌써 Q의 집합이 더 크니까 P가 Q한테 화살표를 줄 수 있고 얘는 줄 수가 없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그림과 똑같은 답은 바로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보자, 무슨 문제지? 실수 X에 대해서 P라는 조건이 있고요. Q라는 것도 있고 R이라는 조건도 있어요. 이때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무슨 소리야? R이 P한테 포함이 되어야 되겠구나.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얘는요, Q가 R한테 포함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결국 Q가 R한테 포함이 되고 R은 P한테 포함이 되는 관계를 생각해라 라고 얘기해 주겠죠. 뭐야, 진리집합 바로바로 구하시면 되겠죠. 2,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P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커요 이렇게 될 거고요. Q의 진리집합은요, 이때 X가 1 플러스 A보다는 커야 되고 A 플러스 3보다는 작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R의 진리집합은 X가 6 마이너스 A보다 크다. 그러면 6 마이너스 A보다 X가 크다 이렇게 되는 R의 집합이 있겠어요. 확인합시다.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건 P부터요. 그러면 P가 마이너스 2, 1 이렇게 돼 있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형태, 얘가 지금 P인데 이때 뭐 한다고요? R이 일단 P한테 포함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R이 지금 P한테 포함이 되려면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니까 6 마이너스 A는 지금 1보다 큰 데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더 확인해 볼까요? 1 플러스 A, 즉 Q라는 1 플러스 A, A 플러스 3 얘는요, R한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결국 1 플러스 A와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 이런 식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확인을 가다면 들어가다 보니까 얘 갖고만 써지겠죠.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6 마이너스 A가 그리고 1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연립부등식이니까 따로따로 풀면 되겠네요. 첫 번째 연립부등식 A 값이 5보다 작거나 같고요. 두 번째 연립부등식 보니까 2A가 지금 5보다 크거나 같으니 A 값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최종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요. A 값은 5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이때 실수 A의 최대값은 5고요. 최소값은 2분의 5니까 5랑 2분의 5랑 더한 얘는 2분의 15요. 즉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A가 B가 실수일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기억,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냐? 근데 절대값을 씌워놓고 따로따로 뺀 것은 뺀 거에 절대값을 씌운 건데 얘는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적으로 얘는 무조건 양수만 되기 때문에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럼 기억은 옳은 문장이요. 두 번째, 절대값 A 플러스 B와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크기 비교를 들어갔었을 때는요, 이때 더한 거랑 뺀 거랑 비교해 본다는데 상황에서 그냥 따져볼까요? 선생님 이때 제곱을 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요. 근데 이때
곱빼기 제곱을 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요. 그러면 얘는 지금 4ab가 될 건데 이때 a, b 값에 따라서 0보다 크다 작다라는 게 변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항상 옳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디귿도 제곱을 해서 뺀 상태로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절대값을 제곱해주니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거기에 플러스 b제곱 쓰여질 거고요.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2 절대값 ab만 남는 상황이 되겠죠. 절대값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그 앞에 음수가 곱해졌으니까 얘는 절대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결국 디귿은 틀립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리을 형태도 보겠습니다. 리을도요 지금 제곱을 한 형태에서 보니까 a 플러스 2 루트 ab 플러스 b인데요. 이때 a 플러스 b 제곱을 빼주니 a 플러스 b가 날아가겠대요. 그럼 이때 얘는 2 루트 ab만 남을 건데 a도 양수 b도 양수. 그러면 2 루트 ab는 무조건 양수인 0보다 크다 되겠죠. 그럼 리을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인 2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였을 때 4x 플러스 2y분의 3 그리고 x분의 1 플러스 6y는 x의 값이 알파, y의 값이 베타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다. 이때 알파, 베타분의 m의 값을 구하세요. 네, 어떤 문제죠? 당연히 양수 조건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산술기하 문제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산술기하 문제는 우리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전기하는 형태겠죠. 그럼 지금부터 전기해서 그냥 빨리빨리 계산할게요. 4x랑 x분의 1이랑 곱해지니까 4. 거기에 더하기 4x랑 6y랑 곱해지니까 24xy. 거기에 더하기 2y분의 3이랑 x분의 1이랑 곱하니까 2xy분의 3. 거기에 더하기 2y분의 3이랑 6y랑 곱해지니까 9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계산해서 들어가니까 4 더하기 9는 13 거기에 더하기 2 루트 산술기하 마무리 지어주면 둘이 곱해지니까 22 이렇게 되니까 결국 36 쓰여지겠네요. 그럼 계산을 하면 여기는 13이었고 여기는 지금 12니까 최소값은 25. 그래서 m은 25요. 이렇게 먼저 구할 거고요. 두 번째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x의 값이 알파, y 값이 베타일 때.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24xy랑 2xy분의 3이랑 같은데 걔네 둘이 더해진 게 지금 12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24xy가 6일 때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xy 값이 4분의 1일 때 이렇게 말해주겠네요. 그러면 최종 구하라는 알파 베타분의 결국 m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m 값은 25고요. 거기에 곱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은 결국 4가 되겠어요. 그럼 답은 100이요. 이렇게 해서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양수 xy에 대해서 라고 했어요. 근데 x 플러스 y는 3일 때 이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면 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학생들이 실수하는 내용 먼저 얘기해 줄게요. 쌤 이때 양수 조건에서 산술기하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따로 쓰니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4가 2루트 xy분의 4예요.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때 여기서 안 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뭐냐?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을 하다 보니 첫 번째 등호 성립 조건은 x랑 y랑 같을 때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등호 성립 조건은 x분의 1이랑 y분의 4랑 같을 때요. 즉 y가 4x일 때요 라고 하면 등호 성립 조건이 어때요? 달라버리죠. 그러면 이때는 결국 이렇게 풀면 문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제 제대로 된 풀이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 x분의 1 플러스 y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x 플러스 y는 3이다. 이거를 이용해주는 x 플러스 y를 억지로 곱해줄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y가 3이었으니까 다시 3분의 1을 억지로 곱해줘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럼 얘를 다시 전개하는 형태, 방금 19번 문제와 동일하게 문제를 풀실 건데 전개해주니까 1 더하기 y분의 4x 거기에 더하기 x분의 y 거기에 더하기 4 이렇게 쓰여질 거고 나머지 다시 계산을 하다 보니 3분의 1에 그리고 5 더하기 얘는 2 루트 4요 이렇게 되니까 얘를 최종적으로 계산은
5 더하기 여기는 지금 4니까 얘는 답 3이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분명히 다시 기억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는 따로따로 푸는 게 아니라서 억지로 곱해줬구나. 이런 형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6은 0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원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거기에 원의 중심은 제4사분면 위에 있다. 이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세요. 일단 원을 우리는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원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표준형부터 만들어주면 x-1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 6 더하기 1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지금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중심좌표가 지금 1, 마이너스 3이고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4인데 이때 여기서 뭐 하겠다? 얘를 평행 이동시키겠다. x축으로 n만큼. 그러면 이때 중심좌표는 1 플러스 m, y축으로 n만큼 평행시킨 됐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n 그리고 반지름이 4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조건 뭐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그럼 이 말인즉슨 뭐예요? 중심의 x좌표에 거기에 절대값 씌운 거와 다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씌운 거와 그 다음에 반지름까지 다 똑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단서도 한꺼번에 이용하다 보니까 원의 중심은 제4사분면이 있대요. 그럼 4사분면은 x좌표가 양수, y좌표는 음수요. 그러면 이 내용을 한꺼번에 이용하다 보니까 x좌표 지금 얘 양수, 얘 음수. 근데 절대값이 똑같으면 다 양수로 나오면 되니까 결국 식이 1 플러스 m 이 x좌표가 반지름 4랑 똑같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n은 양수로 표현하려면 마이너스 씌워주니까 마이너스 n이 4예요. 이렇게 해서 n값을 하나씩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n값은 3 그리고 이때 n값은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최종 n 플러스 n을 구해주세요 했으니까 둘이 더해준다면 결국 2라고 나오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1사분면 위의 점 A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점을 B라 하자. 근데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선분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이 5루트일 때 선분 OA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네, 상황 보려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이 존재를 했는데 이때 어떤 특정한 A라는 점이 존재를 했고요. 그때 그 A라는 점을 뭐한대? Y는 X에 대칭을 시킬 거래. 그럼 Y는 X라는 직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때 Y는 X라는 이 직선에 지금 뭐하자? 대칭을 먼저 시키자. 그러면 대칭을 시킨 이 점 좌표가 지금 B가 되었을 건데 그때 여기서 마지막 질문했던 내용이 뭐죠? AP, 선분 AP와 BP의 최소값이 5루트이다. 근데 P는 어디? X축 위에 있대요. 그럼 X축 위에 그냥 어떤 P점이 지금 존재를 할 거고 아이고,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근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P점이 존재를 할 건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문제 풀었던 내용에서 생각하면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은 우리는 대칭을 시켜서 일직선을 만들자. 이게 논점이죠. 그러면 결국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 A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다가 대칭을 시킨 A1이라는 좌표가 있다면 이 A1과 B를 연결을 한 얘가 결국 최소값이 되겠구나. 즉 선분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은 A1 그리고 B의 길이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A1, 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A점의 좌표가 필요한 A점 좌표 A, B 그럼 B점의 좌표는 Y는 X에 대칭했으니까 B, A 그럼 A1의 좌표는 A라는 점을 X축에 대칭을 시켰으니 A, 마이너스 B 그러면 마지막 A1, B의 길이를 먼저 구하다 보니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거기에 더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의 제곱 얘를 계산을 하자. 그러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2AB의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A제곱 최종 계산하니 2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이 길이가 아까 몇이다? 5루트 2였다.
그럼 얘가 5루트 2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끌어낸 내용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5이구나. 여기까지 알아냈고요. 마지막 결론 볼까요? 선생님 5a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5a의 길이를 구하는 식은 결국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 여기서 위에서 구해놨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5랬으니까 얘는 루트 25, 즉 답은 5라고 쓰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5의 길이는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23번 문제입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18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2개다. 근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5배일 때 이때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좀 더 선생님은 상황 파악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빠르게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A,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그 교집합의 개수를 X개라고 놓자. 그럼 순수한 A라는 집합은 18개에서 X개가 빠진 18-X개. 순수한 B라는 것도 12개에서 X개가 빠지니까 12-X개.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표현을 하다 보니 A 합집합 B의 개수는 결국 얘네를 다 더한 거 30-X개. 교집합의 개수는 아까 몇 개라고 했었죠? 우리는 X개라고 표현했으니까 얘가 X개. 그러면 뭐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30-X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X의 5배랑 똑같다. 즉 그냥 방정식 6X는 30. 그래서 X는 똑같이 5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답은 5 이렇게 나오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상황도 보겠습니다. 2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A회사는 물품 선호도 조사를 위해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2번의 선호도를 조사하였고, 문장이 너무 기니까 좀 끊어봅시다. 100명을 조사했는데 선호도 조사 응답 현황사항이 다음 표와 같았다. 그런데 이때 표에 따르면 1차 선호도 조사에서 65명의 선호도 조사 대상이었고, 그럼 전체가 65명이었는데 이때 이 중 50명이 조사에 응답하였고 15명이 응답을 거부했다. 그럼 뭐야? 50명이 지금 조사 응답, 15명. 그럼 전체가 100명이라 했으니까 대상자의 수는 35명. 그래서 여기가 뭐 전체 100명이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근데 이 두 번의 선호도 조사에서 1차와 2차 모두 응답한 사람이라는 내용도 있대요. 그때 걔가 32명이었고 2차에만 응답한 사람은 6명이었다. 그럼 이때 2차에 응답한 사람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표가 지금 의미해주는 건 뭐죠? 이 1차라는 내용에는 1차만 응답한 사람이 있을 거고 거기에 플러스 1, 2차 둘 다 된 사람도 있을 거죠. 여기 표에서도 똑같이 2차만 있는 사람이 돼 있을 거고 1, 2차 둘 다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 구하라는 이 문제에서는 답은 이 X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할 거냐? 이 1차와 2차 모두 응답한 사람이라는 자체를 표현하려고 여기 옆에다가 그냥 표를 한 번만 늘려보겠다. 그럼 표를 늘려서 지금 1, 2차 둘 다 응답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때 여기서 뭐 한다고 했죠? 1, 2차 모두 응답한 사람이 32명이래. 그럼 선문자 응답한 사람이 1, 2차 둘 다? 여기가 지금 32명. 근데 2차에만 응답한 사람은 6명. 그럼 뭐야? 여기 벌써 돼 있네요. 2차만 응답한 사람 6명, 거기에 1, 2차 둘 다 응답한 사람 32명. 그러면 결국 이 X값은 여기에 더해진 38명이겠구나. 그래서 답은 38명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25번 문제. 11회 이번에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 이 문제가 좀 선생님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반지름이 4인 원의 내부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그림 상황을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인 원이 있었대요. 얘 반지름이 지금 4짜리구나. 그런데 거기에 그 점 내부의 점 P가 존재를 한대요. 내부에 P점이 존재를 하고요. 이 P를 지나가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자. P를 지나가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B라고 하자. A, B.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뭐 P점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있을 거고 그때 얘네 점을 하나를 A, 하나를 B 이렇게 놓겠다. 이때 PA 플러스 PA분의 1 플러스 PB분의 4의 최소값을 K라 하자.
이때 얘를 K라고 만족하는 점 A, B, P에 대해서 PA와 그 다음에 PB의 길이를 각각 다시 A와 B라고 표현을 해주자. 그러면 PA 여기 길이를 지금 A라고 표현해주고 PB 길이 여기를 B라고 표현해줬을 때 이때 여기서 지금 다시 바꿔주면 최종적으로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졌죠. 그럼 이 문제는 뭐랑 동일하냐? 아까 우리가 풀었던 20번 문제와 동일합니다. 20번 문제 잘 모르겠으면 한 번만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쭉 어디 있었냐? 네, 여기 있었네요. 20번 문제. 지금 문제 상황에서 뭐였죠? x분의 1 플러스 y분의 4 이렇게 분수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게 가끔가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뭐 했다? 아, 얘를 억지로 곱해주는 형태가 되었구나. 그래서 합의 최소를 다시 형태로 보겠구나. 그러면 다시 25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그럼 저런 아까 등식 관계의 식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때 등식 관계에서 말할 수 있는 식이 이때 A 플러스 B 얘가 의미해 주는 거는 즉 선분 A, B의 길이고요. 이 A, B는 지금 뭐죠? 현이란 말이야. 그럼 현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현은 가장 길 때, 즉 얘의 최대값이 존재할 거고 그 최대값은 지름인 8이다 라는 이 내용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면 얘 식을 지금 어떻게 쓸 거냐면요. 수식을 썼을 때 선생님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 이걸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 우리 뭐 해줬죠? A 플러스 B를 억지로 선생님 빨간색으로 다시 쓸게요. A 플러스 B를 얘를 억지로 곱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아까 부등식처럼 똑같이 쓰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가 있는데 이때 이 빨간색 A 플러스 B는 8보다 작거나 됐으니까 얘가 지금 부등식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8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근데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앞에 있는 얘 작은 놈 이거 보니까 산술기하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하다 보니까 1 더하기 얘를 더하는 지금 이 상태에서 A분의 B 거기에 더하기 B분의 4A 거기에 더하기 4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부등호를 표현할게요. 얘는 5 더하기 거기에 지금 2 루트 4요 이렇게 되는 얘 값은 지금 여기는 4니까 결국 얘가 지금 9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다시 쓴다면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최종 쓰여지는 내용에서 보니까 9보다 크거나 같대요. 누가? A 플러스 B의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가. 그런데 얘는 8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보다 작거나 같으니 여기서 다시 최종 얘가 결국 얘 제일 끝에 있는 것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러니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가 8분의 9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8분의 9구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K값이 8분의 9입니다. 이렇게 지금 알고 들어가겠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나머지 구해달라는 건 B분의 A.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이겠죠. 선생님 그럼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요. 결국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랑 같으니 얘가 등호 성립할 조건은 결국 A분의 B랑 B분의 4A랑 같았었을 때 그 둘이 더한 게 결국 4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 상태에서 얘를 쭉 끌고 온다면 즉 A분의 B가 2가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최종 우리 답을 쓰기 위해서 보니까 답은 B분의 A 더하기 K값을 구해달래요. 근데 A분의 B가 2니까 B분의 A는 2분의 1 거기에 더하기 K값은 8분의 9랬으니까 8분의 9 얘를 계산해 주냐. 그럼 얘는 8분의 4 더하기 8분의 9이니 그럼 결국 8분의 13 이렇게 해서 최종 답은 8분의 13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25번까지 이제 시험지 다 풀었어요. 이렇게 다 풀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이제 오늘 시험지 했던 거에서 다시 한번 좀 줄여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니네 학생들한테 다시 강조를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 12번 문제. 잘 보이시나요? 확대를 해드릴까요? 12번 문제 상황에서 봤을 때 이때 여기서 얘의 개수를 구할 때 이때 얘 하나씩 일일이 다 쓴다는 것보다는 2가 몇 번 곱해졌을까?
근데 그 2가 몇 번 곱해진 거에 대해서 개수 생각하는 거 다시 복습하면서 한번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13번 문제에서는 서로소라는 이 말 자체, 우리가 어떤 자연수와 서로소를 구할 때는 항상 소인수가 겹치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는 개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번 문제에서도 얘기해줬던 내용, 우리는 명제를 부정을 할 때는 전체 집합은 절대적으로 부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있었어요. 전체 집합, 즉 x가 2보다 크다 이거에 부정을 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번 문제. 20번 문제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따로따로 본다가 아니라 억지로 곱해주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구나. 억지로.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방금 봤던 마지막 25번 문제. 얘에서도 지금 이때 분수의 더하기를 구할 때는 억지로 뭔가를 곱해주려고 생각할 거고 그 식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는 한 2번, 3번이고 꼭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11회 문제풀이 여기서 끝낼 거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